장의위원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김국태 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뭐 아마도 오늘 있을 것 같은 그 추도식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까요? 글쎄, 근데 전 또 약간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네, 네. 물론 저 장성택을 치는 데서 김경희 그 허락이 없이 했을 수는 없습니다. 김경희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장성택이를 말하자면 서형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김경희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는 얘기하면 건강이 매우 나쁘고, 예. 지금은 거의 말하자면 오락가락 하는 정도라는 그런 얘기도 돌아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저기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그건 제 생각엔 대체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 북한 말하자면 권력지혜에서 엄청난 변동이 있은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물론 얻은 것도 있겠죠. 예. 다른 간부들, 자 봐라, 장성태까지 치는데 누군들 안 칠 수 있냐, 이런 거 위험은 줬을 겁니다. 반면에 이런 것도 나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지, 야, 이거 2인자로 이게 최룡해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젠 거의 두 번째로 됐는데, 이제 그래서 까딱하면 끄떡하는구나.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최룡해, 장성택처럼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여차지 가면 내가 먼저 선수지 저렇게 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간부들한테 줬갔는데, 예. 그러면 김정은이 이런 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참, 난 김정은이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정은의 그 숙청 전후의 사진 비교한 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김정은이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그 마음일까? 참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떨까요? 속이 시원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가 좀 불안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만면에 환한 웃음, 북한에서는 저런 웃음을 만면에 환한 웃음 짓는다고 하는데, 예. 편안해 보이고, 에이, 살았다. 이제는 힘도 아니니까 저거 확 웃고.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저걸 치지 않았으면 항상 부담감을 가졌을 겁니다. 장성태가 살아있으면 항상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거 치자마자 예. 지금 현지 지도 나가잖아요, 지금. 예. 뭐 군연구소, 설계연구소, 뭐 수산사업소. 매일매일 시키자까지. 나가더라고요. 매일매일. 그거 계속 나가는데, 예. 봐라, 난 장성택이가 생각했던 거죠. 어린애도 아니고, 난 얼마든지 혼자서도 내 정치할 수 있고, 국정운영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느라고 하고, 북한이 빨리 안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것은, 예. 북한 주민들이 아무래도 뭐 거물과 같은 장성택 같은 김일성이 사위 아니에요. 예. 다 알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숙청했는데 얼마나 일반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골기대하고 하는 사람은 다 연출한 거니까 북한 전체 주민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놀라잖아요. 체포하러 딱 들어가는 거 보고. 그런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빨리 그 다음날 현지도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현지도 하는 모습. 내가 정치 능력이 있다. 정책 집행할 능력이 있다. 국정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되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불안한 걸 다 빨리 해소해야 되니까. 예. 혼란된 모습을 빨리 저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현지도 하고 인민들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저게 원래 상투적 수법입니다. 교수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저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예. 배속하고 있는 또는 수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어떤 마음일까? 표정은 다 밝거든요. 이렇게 팔짱도 끼고 아주 친숙해 보이고요.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웃지 않았다가 나도 날아갈지만 내가 웃으면 웃고 심중하면 이제 봅시다. 이제 제 말이 틀리나 이제 두고 봅시다. 이제 김정은이가 환하게 해서 다 하고 만면에 웃음들 지고 예. 조금 심각한 현장에서 이 공사 잘못했다 하면 웃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심각하면 모두가 심각한 표정 지어요. 이게 북한의 이 공포 정치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지금은 누구도 저 상황에서는 머리를 못 쳐듭니다. 감히 어떻게 말해요? 그 노동신문 종론에 보십시오. 그가 혈족일지라도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 또. 오늘 신문에. 그가 혈족일지라도
혈족일지라도 가차없이 처형한다 이런 문구가 나왔다. 섬뜩섬뜩하죠. 혈족이라는 게 고모부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피를 나눈 뭐 형제라도 예를 들면 김정남이라도 거기는 그런 겁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혈족이면 뭐 친척 사촌도 혈족이고 형도 혈족이고 형제도 혈족 아닙니까? 예. 혈족이라도 난 가차 없다. 나에게 그러니까. 도전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듣고서 제일 아마 섬찟했던 사람 했을 사람이 김정남일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네. 김한솔은 또 뭐 보니까 찾아가 보니까 어느 언론에 찾아가 보니까 뭐 이름표가 없어졌고 사물함에서 이름표가 없어졌고 행적을 감췄다고 하는데 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예 뭐 학교를 옮겼거나 안전 때문에. 글쎄, 그건 구체적인 상황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알겠죠. 예. 근데 지금 제일 난감한 입자에 된 거는 저 정은이 그러니까 정남이죠. 예. 김정남이가 참 난감할 겁니다. 뒤에 이제까지 뒤를 봐준 거는 장성택이 많이 봐줬는데 예. 장성택이 저렇게 제거되고 보니까 완전히 끈떨어지는 호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지금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중국에서 좀 이렇게 뭐 봐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중국에서도 저거 봐주는 게 한도가 있지. 김정은의 눈치를 안 보고서 그냥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저 정남이로서는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제일 안전하다면 여기 한국으로 오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한국이요? 예. 전에 그 이한영은 여기 왔다가 피살. 그건 우리도 좀 잘못한 거 있었어요. 그 사실 이한예죠. 이한예에 왔을 때 그 잘 좀 지켜줬어야 되는 건데, 그 간첩이 제 마음대로 와서 그렇게 테러하도록 그가 제때 막지 못한 거는 우리 자신들도 좀 잘못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붙여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말하자면 장성택을 처형하고 며칠 만에 지금 정은이가 저기 뭐 마식령 스키장에 갔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지금 현지지도 나가거든요. 지금. 글쎄 현지도를 하는 거 좋습니다. 현지도 하는 거 좋고 그 말하자면 자기 말하자면 이제 그 강명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건재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왕 그렇게 할 바에 협동농장을 나가본다든가 공장 기업소를 나가본다면 모르겠는데 아주 스키장 북한 사람들 스키 타지 못해서 어디 안 따라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스키장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근데 저거는 제가 보니까 스키장을 선택한 것은 저희가 우리 TV에 나와서 마식령 건설할 때 우리 장 선배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마식령 스키장 왜 건설할까? 국민들용은 아니거든요. 북한 인민들용은 아닙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국제 관광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외화벌이용으로. 그래서 없는 돈에 그냥 인민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빠른 저 1년 만에 건설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건설 오늘 금년에 끝내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저 끝낼 수 있을까? 리프트 스위스에서 안 줬잖아요. 리프트도. 근데도 어디서 갖다 놓는지 다 갖다 놓고 하는 거 보시죠, 지금. 그 금년에 끝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건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집착을 하고, 이 김정은이가 가장 집착을 했던 것이 마식령 스키장 아닙니까? 처음부터 현지들 몇 번 나갔습니까, 마식령에. 그런 걸 봐서 이번에 거기에 나간 것은 이번에 뭐 경제개발위원회 국장이라는 사람도 우리 대경제 분야, 뭐 협력, 이거 다 한다. 우리가 경제개발 투자하거나 투자 유치라는 건 막지 않는다. 우린 다 할 거다. 기존대로 더 활발히 진행할 거다. 지금까지는 장성택이가 막았지만 이제는 더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식령 간 것은 대외 경제 분야에서 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 특구하니까 이제 국제 도시를 만들거든요. 원산을.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카지노도 건설하고 이제 레저 시설, 국제 레저 단지를 꾸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축이 스키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갔다고 보거든요. 저기 동그라미 친 저 두 사람은 누군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두 사람 지금 정확치가 않죠? 하나는 저게 지금 따라간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마운춘 재정경리부 부부장하고 그 다음에 그 군인 군인 장군 누구죠? 인민무력부장인가 장정남인가 누군가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기 이렇게 따라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새로운 실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냥 따라다닌다고 해서 실세라고는 볼 수 없고, 저게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갔으면 인민무력부장은 실세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김종일이 추모식 전에 김국태가 사망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장의 명단을 보면 거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남, 박봉주, 그건 순입니다. 국가 장의 명단이기 때문에 국가
그 순위대로 네. 나왔는데 이제 김영남이가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제일 먼저 나왔고 예. 박봉주가 총리니까 그다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최룡해가 나왔고 장정남이 이용길이 나왔거든요. 이건 그냥 순위로 나온 건데 예. 물론 장정남이하고 이용길이는 새로 인물된 사람이 새로 등장한 50대입니다. 초반. 예. 그리고 이제 김경희가 6번째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열을 보면 거기서 빠질 사람도 있고 앞으로 또 사라질 사람도 있고 숙청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쉬라. 너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 대우를 해주면서 쉬라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다. 그게 거기 나온 소열이 전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도 바뀌니까요. 예. 하도 뭐 이렇게 순서가 뭐 급변하니까요. 2년 동안에 인민무력부장 4번, 청참모장 7번 바꿨어요. 아, 그 주석단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예. 비교한 거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거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를 지낸 장혜성 북한 망명센터 이사장 그리고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 강명도 교수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목상의 국가원수니까요. 늘 네, 1번이죠? 네, 늘 1번입니다. 늘 1번이고 박봉주 총리 119 계단이 상승한 건 저건 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총리 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뭐 경공업 부장이라든가 또 그 이전에 뭐 경공업위원회 위원장 한다든가 할 때 그 이전에서 직책이 바뀌었으니까. 예, 총리가 되면서 벼락 출세했다고 그거죠. 예, 저 총리라는 게 장성택이 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저것이? 그렇죠. 예, 순위는 서열은 명목상으로 높지만 실제 실권은 그 정도가 안 되는 자리인 그렇죠. 거죠. 내각을 저도 그렇게 책임지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꼭 저기 어떤 그, 그러니까 주석단 좌석이 권력 순위를 얘기한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저기서 예를 들어서 저 최룡해. 예. 최룡해가 제가 보건대는 거의 지금 그저 북한에서 원래 2인자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지금 어쨌든 외부적으로 보건대는 2인자로 부상을 했는데 네. 저 사람도 2인자로 자기가 2인자라는 걸 느끼면 그 느끼는 순간에 내 목이 그만큼 이제 위기에 당했구나 좀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일정하게 그 크기만 하면 잘라내가는 게 거의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얘기를 하지만 꼭 저 권력 순위, 예. 순위가 어떤 주석단 서열이다, 뭐 어떤 장의명단의 서열이다. 이게 그 권력 그 순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력 중에서 실세가 누군가 하는 건데 그렇지, 권력 실세. 서열은 맞는데 예. 이 권력 서열이 여기서 실세가 누구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에서 실세는 우리 저 장 선배님은 최룡해고 예. 진짜 실세는 6번째 있는 김경희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예. 그렇지. 예. 그 6번째지만 제일 실세죠. 김영남이 꼼짝 못하잖아요. 김경희.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제일 실세는 그러니까 권력 서열을 염두에 두고는 뭐 이렇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이죠. 제 예. 김영남이 제일 1등 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일 허수아비죠, 예, 허수아비. 제일 허수아비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예, 저 주석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귀빈석이다라고도 하고 뭐 주석단 그 단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 뭐 명단 같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주석단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주석단이라는 것을 저게 매번 행사 때마다 바뀌는 거죠. 주석단이. 행사를 어디서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행사인가에 따라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는 김정은이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가장위 명단에 김정은이 있었나? 저는 제 1번이 김영남부터 나오대요. 김영남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염두에 두는가 하면 김영남이가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장이니까 국가서열. 예. 국가서열대로 가면 지금이 1 김영남, 2 박봉주 이게 맞습니다. 국가서열. 이 국가서열이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장위라는 건 그 장위 명단이라는 건 뭐냐면 국장으로 지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가족장으로 지내잖아요. 일반은 가족장 아닙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 지내는데 이거는 공로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국가가 장례식을 해주는 거이 국장이거든요. 한마디로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국가가 장례를 해줄 땐 그 장위 명단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게 우리 장주닭이나요, 뭐래 장주 명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있으면 가족 순위대로 장나 뭐 이렇게 서듯이 예. 국가가 장례를 치러주니까 국가의 소열대로 나오는 거죠. 그 주석단은 이제 그 좀 실제 역학관계를 좀 더 반영한 것이고요. 장의원과 그렇죠. 예. 다르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중앙 추모식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일 이주기 내일 열릴 것인지 아직 정확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전해지는 전원으로는 내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내일 열린답니다. 내일 열린다는 소식이 네. 지금 추모대 오늘 5시에 한다고 했는데 네. 국가 추모대는 오늘 5시에 한다고 이제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 아마 내일로 미룰 모양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내일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날이 아니라 당일날 열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북한에서. 당일날 이런 건데 겹쳤어요, 내 보니까. 국가장애 명단을 발표해서 장의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국태 장의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마 내일로 그럴 수 있죠. 내일로 했을 수 있죠. 원래는 하루 전날 추모대를 하죠. 김일성이 죽었을 때랑 보니까 7월 8일 날에 김일성이 죽었는데 95년도 그러니까 7월 7일 날 저녁에 추모대를 하죠. 중앙 추모대는 전에 하고 그다음에 참배는 그 당일날 가는데 오늘 지금 김국태가 죽었으니까 그 국가장애의 명단이 국가장애가 2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동시에. 그러니까 아마 내일 당일날 다 하는 걸로 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국태를 장례를 끝내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장혜선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